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올해 3월 24일 날 봤던 모의고사 31번부터 34번까지 빈칸 완성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기출문제는 국어도 마찬가지지만 제대로 푸는 게 제일 중요해. 31번부터 34번까지 빈칸 문제를 풀어볼 텐데 일단 접근 방법은 늘 똑같습니다. 어떻게? 빈칸에 들어갈 말과 똑같은 말이나 또는 반대말을 찾아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차근차근 한번 31번부터 봅시다. 자, professional art that is inherently 빈칸. 이 전문 예술이라는 것이 inherently, 자, 본질적으로 빈칸하다. then, 그렇다면, 이 결과잖아, 그지? 일단, 이 글에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대상은 뭐예요? 전문 예술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전문 예술의 본질적인 어떤 성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치? 자, 봅시다. 첫 번째 문장. Art without commerce is a hobby. 상업이 없는 예술은 취미에 불과하다. 취미로 뭘 하는 사람을 우리는 아마추어라고 하죠. 그지? 취미가 아닌 뭔가 생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직업가 또는 전문가라고 하죠. 그지? 사실은 이건 첫 번째 문장 보고 답이 나왔던 거야. 전문 예술이라는 건 뭐예요? 취미 활동이 아닌 거고, 따라서 상업적인 거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봅시다. These words, spoken with much authority to senior fine arts majors, are the kind that those who create are unable to ignore. 항상 이렇게 콤마 나온 건 처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무시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럼 어떤 말을 얘기하는 거야? 상업이 없는 예술은 취미에 불과하다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those who, 뭐뭐한 사람들, 예술을 만드는 사람들은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종류래요. 예술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귀담아서 들을 수밖에 없는 말이라는 거지. We worry about this idea. 근데 우리가 이러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걱정하는 바가 뭐냐면, 자, 어떤 아이디어냐면, if we are not engaged in commerce, then we are not professional. be engaged in 하면 무엇에 관여하다라는 뜻이고, 만약 우리가 상업적인 부분에 관여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라는 이러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좀 걱정스럽대요. And if we are not professional, can we even call ourselves artists? 자, 이거 서리법이죠? 우리가 만약에 전문가가 아니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예술가라고 부를 수 있을까? 못 부른다는 이야기지. 의문문인데 반어법이 들어가 있는. 그렇게 한데 우리가 전문적인 예술가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어디에 관여를 해야 된다? 상업적인 부분에 관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걱정스럽긴 하지만. 명색이 내가 예술 아티스트인데 돈벌이를 위해서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만든다? 좀 짜치긴 한데 어쩔 수가 없는 거지. 자, 네 번째 문장. Art of any form by its very nature cannot or should not be quantified. quantified 하면 양적인, 수량화된 이란 뜻이지. 어떤 형태의 예술이든 본질적으로 수량화될 수도 없고 수량화되었어도 안 되는 거야. And yet, writers measure pages and words. Yet, 하지만 역적 쓰는 사람들은 페이지나 단어 수를 재고 앉아 있고 visual artists measure canvases completed all in an effort to appear productive to perhaps justify this urge to create.
justify 하면 정당화하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화가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캔버스나 재고 앉아 있는 거야. 모두 완성된 캔버스나 재고 앉아 있는데 왜 이렇게 단어 글자 수나 페이지나 캔버스나 다 재고 앉아 있느냐? 어떤 노력? 생산적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의 만들고자 하는 urge, 이러한 충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노력에서 이렇게 재고 앉아 있다는. 다섯 번째 문장. The notion of creating for art's sake. 자, 소유격 sake 하면 그 자체를 위해서 이런 뜻이죠. 예술 그 자체를 위해서 만든다라는 개념은 is then seen as hopelessly romantic and nearly indefensible. 거의 절망적으로 낭만적인 것처럼, 어, 세상 물정 모르는 것처럼 보이고 거의 방어할 수가 없어. 쉴드를 칠 수가 없는 거야. 한심해 보이는 거지. Of course, 물론 one can engage in art, but it better be for money. 왜냐하면 that is the only marker of success. 여기서 대시 가리키는 건 money, 돈이고요. 여기서 접속사는 이유를 나타내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여기 비동사 앞에는 아마 should가 생략된 거죠. 물론 누군가 예술에 관여할 수는 있지만 그 관여하는 게 돈을 위한 거라면 더 좋지 않겠어? 왜냐하면 돈이라는 게 성공의 유일한 지표가 되니까. 예술도 하고 돈도 벌고 그러면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은 거 아니겠어? 하지만 was that professor's declaration merely an old talker with the title, mindlessly repeating the cultural norms and expectations that had in fact labeled him as successful? 자, 그 교수는 어떤 교수를 말할까 생각해 보면 이 말을 한 교수겠지. 그지? 교수님의 그 선언, 그 말씀은 단지 old talker, 그냥 나이든 수다쟁이였을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문화적인 규범과 기대를 반복해서 타이틀을 얻은 실제로는 그에게 성공적이라고 꼬리표를 붙여주었던 이러한 문화적인 규범과 기대감을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해가지고, 그냥, 어떤 타이틀을 얻게 된, 교수직을 얻게 된 그런 나이든 수다쟁이였던 건가? 자, in Western culture, 서양 문화에서는 it is almost impossible, 거의 불가능한데 separate professional from commercial. 여기 바로 또 정답의 근거가 나왔네. separate A from B 하면 A와 B를 구별하다 이런 뜻인데 전문적인 거하고 상업적인 것을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대요. And so the artist is legitimized by their ability to earn money. legitimize는 뭐 정당성을 부여하다 뭐 이런 뜻인데 돈을 버는 능력에 의해서 예술가가 평가를 받게 되는 거지. 이 말이 빈칸에 들어가면 정답지에 자, 선택지에서 답을 구할 수 있겠네. 다시 정리하자면 자, 여기 빈칸에 들어갈 재진수는 뭐예요? Engaged in commerce, legitimized by their ability to earn money에 해당되는 거고 그러면 정답은 자, capitalist, 자본주의자밖에 될 수가 없는 거지. 32번 보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문장. This is why. 따라서 결과죠. 앞에 원인 나오고 뒤에 결과 나오는 구조란 말이야. All educated citizens, 모든 교육받은 시민들은 빈칸이 필요하다. 빈칸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한지를 찾아야 되는데 앞에 원인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문장. We cannot make sense of the facts of the past unless they are embedded in stories, and stories of necessity are not neutral collections of facts. unless는 if not의 뜻이고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얘가 원인,
얘가 결과,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거지. 결과가 뭐냐면 우리가 과거의 사실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대요. 만약에 여기서 대의가 가리키는 건 뭐야? 과거의 사실들이겠지? 이 과거의 사실들이 이야기 속에 인베드 되어 있지 않으면, 파묻혀 있지 않다면, 즉, 이야기를 통해서 과거의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과거의 사실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지. 그리고 필연적으로 스토리라는 것은 뉴트럴, 중립적인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닌 그러한 사실을 모아놓은 건 아니래요. 다시 말해서 스토리라는 게 뭐하다는 이야기야? 편파적이라는 이야기지. 자, 두 번째 문장. Stories are naturally 필연적으로 selective하고 subjective하고 attractive예요. 이게 다 무슨 뜻입니까? 결국에는 뉴트럴하지 않다는 이야기. 세 번째 문장. The shortest of stories is the result of choices, conscious and unconscious.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가장 짧은 이야기마저도 선택의 결과인 거예요. Stories influence subtly invest power, make hidden moral judgment, and always distort by omission, whether intentionally or not. 의도적이든 아니든 이야기라는 건 알아보기 힘들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권력을 부여하고 숨겨진 도덕적 판단을 내리고 그리고 항상 왜곡시킨단 말이에요. 오미션에 의해서. 오미션. 생략이라는 뜻이죠. 따라서 교육받은 시민은 빈칸이 필요해요. 그러면 일단 추론을 해보자. 교육받은 시민이 역사를 이해하려면 스토리 당연히 알아야 되겠지. 왜? 스토리에 파묻혀 있지 않은 과거의 사실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근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그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자, 요 플러스 알파에 대한 재진술이나 역진술은 앞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뒤에서 보고 판단해야 되겠지, 그지? For 6번 문장. 왜냐하면 다시 이유. We need to understand why history takes the form that it does in scholarly accounts. scholarly, 학문적인 설명으로 역사가 취하는 형태를 왜 취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대요. 다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래. 뭘? 왜 역사는 그런 형태를 취했는가? 어떤 형태? 그 역사가 학문적인 설명에서 취하는 형태를 왜 취했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냥 설명하면 되는데, 굳이 왜 역사라는 것은 학문적인 설명의 형태를 취했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지. 왜 그랬겠어요? 스토리가 뉴트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알겠어요? 역사는 필연적으로 학문적인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해해야지 되는 거야. 알겠어요? 7번 문장. Displaying the historical argument is not the same as informal hearing and telling of stories. 자, 여기까지. Displaying 이거 무슨 뜻이지? Displaying. 자, 디스플레이라는 단어. 자, 이거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엄격한 학문이에요. 매우 엄격하게 공부하는 겁니다. disciplinary 하면 학문적인이라는 뜻이에요.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매우 엄격하게 공부하는. 공부하는 걸 우리는 훈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discipline, 훈련하다 이런 뜻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 자, 제대로 공부 안 하면 혼내는 겁니다. 규율하다, 처벌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self discipline 하게 되면 혼자서 공부하는 건데
말 그대로 독학인데 이 독학이 혼자서 공부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뭐가 있는 거야? 지독하게 공부한다는 의미. 알겠어? 디스플레인드 하면 자 규율적인 학문적인 엄격한 학문적으로 엄격하게 규율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엄격하게 규율된 역사적 주장이라는 것은 그럼 여기서 이 displayed historical argument는 뭐랑 매칭시켜야 되냐면 요거랑 매칭을 시켜야 돼요. 역사라는 게 왜 이런 학문적인 형태를 취했느냐? 이건 자 그냥 비형식적인 듣기와 말하기 스토리를 듣고 말하는 것과는 똑같은 게 아니야. 차원이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알겠어? It requires familiarity with abstract generalization, familiarity with prior scholarly discourse, and an ability to make use of evidence, styles of argument and analytic structures in order to substantiate claims. 여기까지 사실 볼 필요도 없지만, 자, 여기서 이시 가리킨 건 displayed historical argument거든. 그러면 얘가 이것을 요구한다는 이야기는, 자, 이게 마련이 되어야 이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야. 결과. 인과관계로 보시면 돼요. 원인 1, 이런 거에 친숙해야 되고, 원인 2, 역시 이런 거에도 친숙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원인 3, 이런 거에도 친숙해야 된다는 얘기. 이런 능력도 있어야 된다는 거지. 뭐 하기 위해서는? 주장을 substantiate 하기 위해서는. substantiate라는 건 원래 증명하다라는 뜻인데, 주장을 증명한다라는 건 결국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냐면,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substantiate라는 단어를 각주를 줘야지. 오미션 이런 생략을 각주를 줘가지고. 자, 그 다음 8번 문장. such disciplinary knowledge. 그런 학문적 지식이라는 게, 그럼 여기서 그런 학문적 지식이라는 건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 규율된 역사적인 논증을 하기 위해 필요한 이런 원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원인 1부터 원인 3까지를 이야기. 이건 it's not the same as everyday knowledge. 일상적인 지식과 똑같은 게 아니라고요. And it is not likely to be picked up informally. 그냥 뭐 비형식적으로 그냥 파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자, 교육받은 시민이란 교양 능력이 있는 시민은 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역사를 이해하려면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런 학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역사가 학문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은 학문적인 지식. 이 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 학문적인 지식과 관련된 말이 뭐냐? 자, 1번. An ability to appropriate history for one's own ends. 자, appropriate. 여기서는, 자, 적절한 이런 형용사가 아니라 몰래 사용하다, 도용하다, 이런 뜻이에요. appropriate가 동사로 쓰면 몰래 사용하다, 도용하다 이런 뜻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 예산 같은 걸 책정하다, 계획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히스토리가 쉬운, 저기 뭐야, appropriate가 어려운 단어네. 자,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역사를 도용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역사를 왜 도용하죠? 자, 그 다음 2번. Not just the facts about the past, but history as a discipline.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또한해서 only 대신에 just 쓰고 있는 겁니다. 즉, 교양 있는 시민은 과거에 대한 팩트, 스토리뿐만 아니라 history as a discipline, 학문으로서의 역사도 필요하다.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informal methods 안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disciplinary measures to maintain cultural particularity. 문화적인 특이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 학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문화적인 특이성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전혀 상관없는 대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 a firm moral sense. 단단한 도덕심이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다음 33번 봅시다. 어려운 거를 쉽게 풀고 생각해보는 능력도 되게 중요하다. 알겠어? 자, 그러면 조금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33번하고 34번은. 자, 심오한 건물은 빈칸이다. 그럼 이 글에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건 심오한 건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건물이 심오한 것도 뭐지? 어쨌든, 자, 분명히 설명을 할 거란 말이야. 이 심오한 건물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또 의견이나 설명을 빈칸에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럼 여기서 심오한 건물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문제. All architectural structures are forms of spatial choreography that guides action, space facilitates or prohibits, encourages or prevents, invites or inhibits. 모든 건물들은 어떤 형태냐면 공간적인 코레오그래피, 요거 원래 춤출 때 안무란 뜻인데 여기서 각주의 연출이라고 나왔어요. 공간적인 연출이래요. 그런데 이 공간적인 연출이 뭘 하는 거냐면 행동을 이끈대. 공간은 도와주기도 하고 방해하기도 하고 장려하기도 하고 막아버리기도 하고 초대하기도 하고 뭐 억제하기도 한대. 그러니까 건물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거지. 알겠어?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장. This choreography predetermines. predetermine은 무슨 뜻이지? 미리 결정하다, 즉 전제로 하다 이런 뜻이지. 자, 이러한 연출의 전제는 뭐냐면 patterns of movement and behavior. 움직임과 행동의 패턴을 전제로 하는 거래. But it also guides experiential characteristics, perceptions, imageries, emotions, and feelings. 하지만 이러한 연출이라는 게, 이 건물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자, 경험상의 특징이나 인식, 심상, 감정, 느낌, 이런 것들을, 자, 안내한대요. 그러니까 건물은 행동도 안내하고, 이런 것들도 다 안내하는 거예요. 건물에 따라서 이런 게 달라진다는 거지. 세 번째 문제, a sensitive and empathic designer 세심하고 공감적인 디자이너는 intuits. 자, intuit는 각주에 직관적으로 알다라고 나왔어요. intuition이 직관이라는 뜻이니까. 직관적으로 알고 있어요. 인간의 행동과 소망을 알고 있습니다. And this intuitive architectural scripting, 이러한 직관적인 건축학적인 대본 쓰기, 결국에는 이제 건물을 짓는 것은 resonates with the actual user, occupant's natural and instinctual needs and intentions. 자, 공명하는데, 즉, 가득 차게 되는데, 실제 사용자 또는 점유자의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니즈와 의도, 이런 것들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문장. While designing a house, 집을 지을 때, the designer lives, 살고, 사용해보고 느껴본단 말이에요. 뭘? The non-existent house, 존재하지 않는 집을 in its imagination on behalf of, 무엇을 대신해서 the future dweller, 미래의 거주자를 대신해서 디자이너의 상상력 속에서 존재하지 않는 집에서 살아보고 사용해보고 느껴본다라는 거지. 다섯 번째 문장. 정확하게 놓인 창문은 아, 정확히 위치하게 되는데 점유자가 원하는 곳에서. 그 다음 여섯 번째 문장. 계단은 위치하게 되는데 거주자가 원하는 곳에서. 자, 이제 7번 문장 봅시다. 성공적인 건축이라는 것은 does not need manual, 설명서나 or signage, 표지판 같은 게 필요하지 않대요. for its use. As, 왜냐하면 it reveals its very structure and use in a wordless manner. 말 없는 방식으로, 무언의 방식으로 그 구조라든지 사용을 드러내기 때문에. 자, 그럼 봐봐.
심오한 건물이라는 건 어떤 건물을 얘기하는 거지? 성공적인 아키텍처를 얘기하는 거지. 자, 이 성공적인 건물이라는 건 일단 뭐 설명서나 표지판 같은 게 필요가 없어. 필요가 없단 말이야. 왜냐하면 얘네들은 알아서 어떻게 하니까 행동을 이끌어주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이끌어주는. 디자이너가 다 미리 먼저 살아보고 사용해보고 느껴보고 나서 지은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말, 재진술이 뭐냐, 정리해. 자, 이런 거예요. 행동을 이끌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끄는 공간적인 연출인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에 해당되는 게 몇 번일까? 찾아봅시다. 자, 1번. An instrument to pass down cultural mindsets of its time. 문화적인 사고방식을 전달하는 도구이다. 문화적 사고방식이 왜 나오죠? 2번. A spatial logic. 공간적인 논리인데 made independent from non-professional opinions. 비전문적인 의견과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아니,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 미래의 사용자나 점유자를 염두에 두고 건물을 지어야 한다니까. 3번, an extension, 연장선이야. of human bodily and mental actions and capabilities. 인간의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인 행동과 능력의 연장선이야. 사용 설명서 필요 없어. 그냥 행동을 이끌어주고, 그 다음에 이런 특징을 이끌어주는 거니까. 4번, an architectural expression of the designer's aesthetic preference. 자, 디자이너의 미적인 취향의 건축학적인 표현이다. 미적인 취향은 전혀 상관없는 거죠. 5번, a structure whose outward appearance masks its function. 외적인 모습이 그 기능을 감추는 구조물이다. 또 감추는 게 아니라 드러내는 거지. 알겠지? 자,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합시다. 34번. 36, 37 순서하고 38, 39 사회 문제는 다음 주에 할게. 자, 그것은 요약하자면 우리 인스타그램 모의고사에서 봤던 거랑 똑같은 패턴이야. 그걸 요약하고 있는 거야. 앞에 나온 것들을 뭐 하고 있는 거야? 요약하고 있는 거지. 나열되고 있는 걸. 자, 그럼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게 뭔지 정체를 찾아야 되겠네. 그지? 자, 첫 번째 문장 봅시다. Think of the totality, 전체성이란 뜻이지? Of your interactions, 당신의 어떤 상호작용의 전체적인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Where behavioral and interactional data is recorded and collected. 행동상의 그리고 상호작용상의 데이터가 기록되고 수집되는 그러한 상호작용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글에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건 너가 상호작용하는 것의 전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는 두 번째 문장. All of those traces represent a kind of resource. 이 모든 흔적들. 그럼 이 모든 흔적들은 뭘 얘기하는 거야? 전체적인 너의 상호작용은 일종의 다원을 나타내는 거야. 다원이래. It is accumulated over the long history of your recorded actions and choices. 첫 번째, 너의 긴 어떤 너의 기록된 행동과 선택의 긴 역사에 걸쳐서 축적이 되고 그 다음 built up from traces left on everything from A to B. 자, A부터 B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남겨진 흔적 위에 형성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뭐 이런 거에부터 이런 거에 이르기까지. 자, 그 다음 네 번째 문장.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것도 전체적인 너의 상호작용인 거지. incorporates, 통합시키는데 whatever value,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든 is in your social network, 당신의 사회적인 네트워크, 인맥에 있어서 가치 있는 무엇이든 다 통합을 시키는데 along with synthetic, 종합적인 measures, 측정치와 더불어서
of your trustworthiness, 당신의 신뢰성과 or accountability, 책임감. 자, 이런 것들과 더불어 가지고 가치 있는 무엇이든 다 통합시켜 버립니다. 그다음, it is diverse. 전체적인 당신의 상호작용은 다양하고 다면적이며, and of course, it is not all gathered into a single place or condensed down to a single quantity. 하나의 장소로 수집되지가 않는데요. 혹은 단 하나의 수량으로 자, 응축되지도 않는데요. But in principle, it might be. 하지만 뭐 이론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 It might take the form of some vector. 벡터? 각주의 벡터 방향량이라고 나왔는데 벡터가 뭔지 아세요? 어, 그래. 하여튼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서로 합쳐진 힘 아닌가 이게? 당신의 전체적인 상호작용은 어떤 형태를 취하냐면 정보의 어떤 벡터의 형태, 총합의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어떤 정보냐면 that summarizes your situation and value. 당신의 어떤 상황이나 가치관을 summarize, 요약시키는 정보의 벡터, 방향량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많은 특징에 걸쳐서. 요약하자면 당신의 전체적인 상호작용은 결국 뭐다? 자, 이 말이네. 봅시다. 너가 지금 처한 상황이나 너의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요약해주는 정보값이다. 벡터이다. 그지? 즉, something that completely, 간결하게 represents your position, 당신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In the dimensional space of classification situations. 자, 이러이러한 상황의 다차원적인 공간 속에서. 당신의 현 상태나 지위를 뭐 한다? 알려준다. 이 말이 들어가야겠네, 그지? 정리해보자면, 자, 여기 이시 가리키는 건 너의 전체적인 상호작용인 거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이러한 어떤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뭐 하는 거다? 너의 상황과 너의 가치를 요약해주는, 너의 위치를 나타내주는 것이다. 선택지에서 골라보면 1번 conceal your digital traces, 숨기는 건 아니죠. 드러내는 거죠. 2번 correct one's misconception, 고쳐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 3번 characterize your social location, 당신의 사회적 위치의 특징을 나타낸다.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4번 define what has exchange values, 교환 가치가 있는 것을 정의한다. 교환 가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다음 그러니까 전반적인 거 너가 막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도 교환 값이 없더라도 다 나타내 주는 게 전체적인 너의 상호작용인 거지. 그다음 5번 represent widespread social trend, 사회적 트렌드를 나타낸다. 사회적 트렌드는 상관이 없습니다. 너에 관한 어떤 정보를 나타내는 거지 사회적인 트렌드를 나타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